월요 금주의 정치전망 김홍국 대진대 개건교수 최순애 시사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본격적인 여름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반팔 입었습니다. 예, 두 분의 복장을 보니까 이제 여름이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스튜디오도 좀 시원하게 좀 해놓고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 국회가 다시 좀 뜨거워집니다. 이게 뭐 좋은 일로 뜨거워져야 될 텐데 힘겨루기로 이 뜨거워져서는 안 될 것 같은데 21대 국회 지금 원구성 협상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부터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난주에 이제 국회 첫 본회의가 열렸는데 이게 좀 야당이 또 참석을 안 하면서 좀 좋지 못한 모습들을 서로 보였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지난 첫 21대 국회 본회의. 개원. 예. 일단 개원하는 날이라 통합당 입장에서는 이제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려고 했다라는 모습으로 비춰져요. 일단 들어갔고. 네. 들어갔다가 이제 이게 합의된 이제 개원이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지적하고 이제 저는 퇴장을 하고 통합당 의원들이 예. 나머지 과정을 이제 밟아가지고 이제 국회의장과 민주당 쪽 국회 부의장이 이제 선출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오늘이 또 이제 법정 시한으로는 상임위원들과 상임위원장을 결정해야 될 이제 시간이에요. 근데 이제 민주당은 이제 계속 이제 이거를 법정 시한을 따지고 이제 법대로를 얘기하는 거고 통합당은 법대로라고 하긴 하지만 이것이 이제 합의의 어떤 이제 우리가 관례와 문화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합의를 강조하고 또 한편으로 이제 관행과 이제 관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쟁점은 이제 지난주에도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법사위와 이제 예결위를 어느 쪽으로 가져가느냐가 이제 쟁점인데 지난 한 주 동안 이제 또 뭐 진척 아닌 진척이 좀 있었어요. 이제 예를 들면 그러니까 법사위의 권한 중에 하나가 이제 체계하고 작구 심사권 아니겠어요? 그렇죠. 체계하고 그 심사권이 빠진 법사위를 통합당이 가져갈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통합당이 그거는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며칠 만에 다시 얘기가 나온 것이 이제 어제 이제 국회의장이 이제 주재한 자리에서 그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잖아요. 법제사법위원회인데 이거를 분리를 해서 체계사구 심사권이 빠지면 이게 이제 사법위원회가 되거든요. 검찰과 헌재나 이런 법원만 관리하는 이제 상임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법위원회와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제안한 것 중에 그런 법제위원회를 만들어서 체계 작구 심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상임위를 또 하나 만들자는 건데 이게 민주당에서는 이제 아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건데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체계 작구 심사권이 빠지는 거를 법사위에 어떤 힘을 빼는 거를 민주당과 통합당이 합의만 된다면 네. 제 생각에는 그거를 민주당도 어쨌든 그 이를테면 힘 빠진 이제 법사위를 가져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통합당 입장에서는 그것이 합의가 된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통합당이 체계작구 심사권이 빠진 법사위원회를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협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오늘. 제 생각은 그래요. 어차피 예. 그게 합의가 된다는 전제라면 어차피 법사위원회에 어떤 변화가 도모된 거 아니겠어요? 그럼 변화된 법사위를 일단 야당이 가져가서 이게 어떤 이제 전 국회의원 내지는 국회 과제예요. 2006년에도 주호영 의원이 당시에 그 법제사법위원회가 너무 과잉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지적했던 법안을 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지점에서는 사실은 이제 통합당이 여론에 유리한 측면은 아닌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개혁안을 받아들이고 이 개혁안 받아들인 이 법사위원회를 야당이 그냥 가져가서 한번 2년 동안 아까 전반기에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이제 저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저는 어제 반가웠습니다. 일단 법을 지켰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법을 지키지 않았던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어겨왔거든요. 그런데 개원 날짜 법에 정해진 대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정말 의미 있는 일이다. 물론 야당의 반발도 있고 여당의 정치력 부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법을 지키기 시작했다는 거. 작년에 뭐 참담한 그런 상황들 패스트트랙 과정 불법 뭐 국회의장 감금 논란 뭐 거기에 뭐 참 안타까웠는데요. 이제 법을 지키기 시작했다. 앞으로 국회는 법을 만들지만 지켜야 된다는 그 전제가 일단 중요한 것 같고요. 박병석 국회의장이 선출됐고 김상희 부의장도 이제 선출이 됐고 통합당 몫에 이제 국회 부의장만 아직 그렇죠. 선출이 이미 안된 정진석 거죠. 의원이 사실상 내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 첫 본회의
날 야당에서 물론 불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어쨌든 이 의석수를 주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거기에 만일의 경우 이 야당 몫의 국회 부의장까지 뽑아서 국회가 완전 정상화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여당이 야당을 잘 설득하고 또 뭔가 양보안을 내놓고 만들어야 되는 여당의 책무도 있고요. 야당도 마찬가지로 굳이 이미 이루어진 국회 의석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저는 퇴장할 필요는 없었다고 보는데요. 야당의 이제 항의 표시라는 그런 측면으로 또 인식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법사위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법사위가 그동안 어땠습니까? 완전히 상원으로 군림하고 모든 상임위에서 오는 것들 사실은 자꾸하고 체계심사 있잖아요. 국회 사무처하고 입법조사처에 맡기면 거기서 나중에 또 다 물어봅니다. 의원들이 다 거기 통해서 하지 예. 자기들이 그걸 다 할 수 있는 율사 출신이라도 사실은 자기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다 못하거든요. 결국 그렇게 하면서도 마치 또 이런 것들을 군림하는 것처럼 하는 거. 그래서 법사위는 이번에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법제사법이 뭐 나누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거는 정말 국회의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에만 맡겨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요. 대신에 이 부분을 놓고 어쨌든 국민이 준 표 의석의 수는 또 가만히 돼야 될 것이고요. 여당 야당 입장들 서로 저는 존중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충분히 합의점 나올 수 있다. 저는 오늘 대승적으로 일단 국회가 만들어져야 그러면 3차 추경부터 지금 코로나19 얼마나 많은 일이 있습니까? 그렇죠. 국회가 또다시 이렇게 뭐 구성 놓고 장기적으로 파행화되고 이런 일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가능하면 박병석 국회의장도 이제 뭐 그런 국회의장의 중적인 역할을 가지고 양당 원내대표들을 잘 설득해서 오늘 가능하면 만들어야 되고요. 어쨌든 빨리 해야 되는 거고 법사위 시스템은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상원으로 군림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정략적 목적으로 또 자기 당의 그런 이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그동안 법사위에서 끌어온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더군다나 20대 전반에는 여당 권성동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야당이 가져가는 때도 있었지만 20대 국회는 또 여당이 법사위를 가져갔었어요. 이런 여러 가지가 한 가지의 관련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측면에서 여당과 야당이 이번엔 대승적으로 빨리 만나서 국회는 빨리 구성하고 그다음에 일하는 거 가지고 서로 선명하게 정책 경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제언해 봅니다. 법사위원장은 그럼 여당이 하고 예결위원장은 야당이 하고 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이 체계 작구 심사권을 바꾸는 방향으로 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일정한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안은 되겠죠. 제가 뭐 그러나 안을 짤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만. 그 지금 쟁점이 두 가지인 거예요. 법제사법위원회 그 체계 작구 심사권을 폐지하는 거를 양당이 합의를 한다 그러면 예. 저는 사실은 이게 관례대로 그 어떤 비판과 견제의 어떤 힘은 최소한 야당이 가져간다 그러면 저는 통합당이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네. 또 내부 논리는 또 어떤지 모르겠고 사실은 일부 강성 의원들이 지금 법사위를 꼭 가져가야 된다. 현행대로의 법사위를 꼭 가져와야 된다라는 분위기도 있다는 거잖아요. 야당에서? 예, 그렇죠. 통합당 예. 내부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내부적으로 어떻게 설득하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다고 보고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상호 인정, 그다음에 서로 양보하는 게 필요하긴 한데 어쨌든 의석수가 많고 힘이 센 쪽에서 양보하는 게 일단 우선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게 아무리 법대로고 뭐라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의 실력은 협상력에서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라는 것이 다수결로 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은 어떤 민주적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네. 최대한 설득하는 자세, 타협하려고 하는 자세를 민주당 쪽에서는 가져가는 게 맞고, 그리고 통합당 입장에서는 실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어쨌든 사실은 수적으로는 어떻게 대항할 어떤 방편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지금 국회 개혁과제라고 하는 법사위의 심사권, 체계작구 심사권을 폐지하는데 개혁이 된다 그러면 그것이 빠진 법사위라도 한번 통합당이 주도적으로 이번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는 어떤 그 새로운 어떤 도전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내분의 기초적인 그 개념이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국민들께서 주신 표 의석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당으로서는 정치력을 발휘하면서 야당을 협치의 틀로 끌어들여야 됩니다. 야당도 마찬가지로 과거처럼 발목만 잡는 정치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여당 야당은 이번에 상임위원장 배분이 사실은 핵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발목을 잡고 뭐 서로 내가 위원장 잡고 있으니까 뭐 추진하기 좋다, 법안 추진 이게 아니고 정말로 좋은 정책 내놓고 법안 내놓고 실력 경쟁하고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것은 우리가 뭐 상임위원장을 가지고 뭐 있으면은 견제할 수 있다? 아니, 상임위원장 하나 더 가지고 있다고 해서 꼭 잔치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간사랑 그 당 의원들이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나서고 더 좋은 정책으로 국민들께 경쟁하면요. 예. 훨씬 더 높은 그런 의정 활동의 질을 보장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주어지는 이 첫 번째 과제는 어쨌든 여당 야당이 서로 간에 협치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 측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21대 국회를 구성한 국민들의 분명한 표심이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반영이 돼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사안은 여당 야당이 여당도 마찬가지로 발휘해야 될 정치력이 있고요. 야당도 우리가 뭐 가지면 이걸 의석을 상임위원장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견제 절대 되는 게 아닙니다. 과거처럼 그렇게 발목만 잡고 그런 정치하면은요. 상임위원장 뭐 18개를 다 가져가도 나중에 국민들의 불신을 받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국회의 정상화, 정치의 정상화, 그리고 법의 존중이 필요하다. 오늘 만일에 21대 국회에서부터는 정말 법을 지키는, 국회가 법을 어기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되는, 저는 그 전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취자분의 문자 하나 소개해드리면요. 이 4075님이 걷기 운동을 하면서 이 물새공원 내 작은 연목에서 자유롭게 놀고 있는 외가리를 멀리서 사진을 찍었는데 멋진 포즈로 화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진 보시고 좋은 날 되세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제가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요. 오늘 중으로 여야 대표가 원내대표가 이 좋은 합의를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여유를 좀 갖고요. 우리 예. 국장님의 생각이 딱 들어맞기를 저는 정말 기대합니다. 어제 좀 이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잖아요. 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제 피해자 쉼터입니다. 이 평화의 우리 집 소장이 이제 이 경기도 파주 자택에서 숨진 채 이제 발견이 됐고요. 아, 참 이 안타까운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봐야 될지 먼저 예. 네, 일단 이분의 자택에서 이제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일단 타살의 흔적은 없다라고 보는 게 이제 지금까지 이제 보도고 오늘 네. 부검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사인이 밝혀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관심은 이 소장이 돌아가신 이 고인이 사실은 이제 검찰의 어떤 조사 대상 또 소환 대상도 아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만 지난 21일에 이 평화의 우리 집 들어가서 이제 압수수색을 했고 자료를 다 이제 갖고 왔다는 이제 상황인 거고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어떤 정신적 충격이나 뭐 어떤 되게 혼란을 겪었을 수는 있겠죠. 유축컨대.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분이 이제 이런 어떤 비극적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는 과연 그러면 왜 그러냐, 왜 그랬을까라는 이제 의문은 계속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정황과 이 상황을 좀 돌이켜 보면 그러면 이 고인이 본인이 뭔가를 알고 있어서 뭐 내지는 뭐 어떤 회계 부정이나 지금 전개되는 상황과 관련해서 뭔가 어떤 뭐 아는 것들이 있어서 양심에 꺼리 껴서 뭐 이렇게 스스로 그런 선택을 한 건지 뭐 사실은 이제 본인이 어떤 그런 선택을 해서 뭘 덮고 가려고 하는 게 뭐가 있었던 건지 사실은 이런 추측이 아니 될 수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쉽게 또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아직 뭐 사망 원인이 좀 불분명하기 예, 때문에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지난 이제 국회 개원 전날 윤미향 의원이 이제 기자회견을 해서 밝혀지지 않은 부분도 저는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하고 예. 어쨌든지 이거는 윤미향 의원이 이제 당사자 아닌 당사자 아닙니까? 그리고 이용수 운동가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윤미향 의원의 어떤 해명이 분명하지 않고 결국은 이제 검찰 수사로 들어간 거라서 이제 검찰 수사는 검찰 수사대로 이제 법적이고 사법적인 부분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미향 당선인이 밝히고자 했던 사실과 진실이 사실 되게 부족했단 부분이 좀 있어요. 이제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이제 이 고인이 이런 선택을 한 것이 과연 이제 어떤 것 때문에 그런지는 사실 이제 뭐 말이 없고 뭐 고인은 말이 없고 이 부분은 밝혀지기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검찰 수사로도 이 영역은 되게 이제 접근이 좀 어려울 부분이라고 보고 다만 이제 사인 정도는 규명이 되겠죠, 과학적으로. 근데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이제 이 윤미향 의원에 대한 이 문제, 정 의원과 정대협에 대한 어떤 부정 의혹 자체가 이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제 검찰은 이제 수사에 이제 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를 하겠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주에 또 어떤 국면으로 접어들지 지켜볼 또 이제 상황입니다. 검찰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분이 그동안에 나왔던 여러 가지 조사 결과들을 보면은 검찰의 압박
압수수색에 압박을 느꼈다라고 주변에 이제 계속 얘기를 이분이 하셨고요. 네. 그리고 정의연에서 그동안에 냈던 성명이 있습니다. 검찰이 피해 할머니들이 계신 쉼터에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들 위안부 운동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자 인권 침해 행위라고 정의연은 좀 공식으로 성명을 냈었거든요. 왜냐하면 정의연에서는 우리가 그 자료들을 충분히 내겠다라고 이제 서로 간에 기본적인 합의의 과정들이 검찰과 있었는데 검찰에서 완전히 들어와서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갔다. 그래서 이분이 윤미향 의원에게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윤미향 의원이 올린 페이스북에 따르면은 정말로 좌절감 이런 것들을 느끼고 그동안 했던 2004년 5월부터 이분이 그러니까 16년 동안 윤미향 의원과 함께 이런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운동을 해오신 분이고요. 해외에 갈 때도 그렇고 김복동 할머니라든가 이런 분들을 끝까지 보살피면서 했던 부분이거든요. 월급 80만 원을 받고 어려운 속에서 가정의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와서 하셨다는데 그런 선택을 했을 때 첫 번째는 저는 위안부 그동안 활동에 대해서 헌신했던 데에 대해서 검찰의 압수수색이라든가 굉장히 모독적으로 느꼈다. 분노가 저는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네. 검찰이 최소한도 갖출 수 있는 위안부 운동 활동에 대한 예의라든가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제쳐놓고 할머니들이 있는 쉼터에 그렇게 무리하게 했던 부분 물론 사법적인 절차라고 검찰은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또 그런 입장을 이미 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도 대한민국의 위안부 문제를 전 세계에 알리고 핵심적인 그런 국제사회 이슈로 만들었던 이 정의연 활동과 위안부 활동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은 필요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없었다는 거고요. 물론 또 다른 여러 가지 추정은 가능합니다. 그동안에 이곳에서 여러 가지 제대로 하면 회계장부가 그동안 시민운동 보면 작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나 부담도 분명히 있었을 여러 가지 우리가 추정은 가능한데요. 그러나 최소한도 이 고인과 위안부 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는 필요하다. 대신에 검찰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사실들을 밝혀야 되고 또 윤미향 의원도 책임 있는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어떤 사적인 의견, 굉장히 눈물 흘리고 분노하는 모습은 보였지만 그 이전에 국민들께서 또 알고 싶어하는 건 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검찰도 무리하지 않게 그동안에 검찰의 이 먼지떨이 압수수색에 이런 걸로 해서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았고 반인권 수사 이번 것도 정의연에서는 과잉 수사다 반인권 수사라고 이미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검찰은 수사를 하되 그렇게 가지 않도록 정말로 제대로 인권도 존중하는 그런 수사를 해야 될 거고요.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 측에서도 명확하게 사실들을 빨리 밝혀줌으로써 국민들이 갖게 되는 의혹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게 저는 두 가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뭐 지금까지 그 검찰 개혁의 부분, 지금까지 이제 검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검찰 개혁, 지난해 이제 특히 조국 전 장관 이후로 진행되는 검찰의 상황은 제가 볼 땐 뉴노멀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검찰이 지금 전 국민이 주시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절차나 어떤 그런 말씀하신 인권 무시 부분 그런 부분이 저는 과도하게 진행됐을 거라고는 보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지난번에 그 조 전 장관 그 자택 수사할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또 다른 쟁점이 뭐 될지언정 그 부분은 저는 뭐 그 지금 윤미향 당선인이 어제 그 추도문에서 기자 탓하고 검찰 탓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방적이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압수수색 당시에 이 고인이 현장에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 보통 시민들이 사실 검찰 압수수색을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뭐 보통 정상적인 심정이나 이런 거를 불러일으킬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예. 그 임계치를 넘어서 본인이 그렇게 선택했을 때는 어떤 또 다른 어떤 심적 상태라든지 뭐 감정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가 저는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어쨌든 어떤 한 개인의 어떤 불행한 사태이기도 하지만 이런 것이 자꾸 지속되는 게 좋지 않은 입장에서 윤미향 당선인의 어떤 뭐 책임 있는 자세라든가 본인의 선택의 문제라든가 이것이 계속 지속될 수가 있다. 여기에 저는 윤미향 국회의원이 집중을 해야 되고 뭐 기자 탓하고 검찰 탓하는 이런 모습은 지난번에 기자회견에서 부족했던 모습을 또 한 번 이제 이렇게 리마인드 시키는 다시 불러일으키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렇게 보여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문제가 네. 없다고 하시는데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미 이 죽음을 선택한 당사자가 검찰 압수수색의 압박을 느꼈고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모든 사건을 볼 때는
항상 일단 피의자 중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봐야 되고요. 또 검찰의 입장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분명하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의연이 냈던 입장들을 본다면은 검찰의 저는 이 수사 관행 그리고 태도 분명히 문제가 있었고 이것은 뭐 다른 사건 최근에 나오고 있는 뭐 한명숙 전 총리에 관련된 사건이라든가 뭐 많은 부분에서 지금 다시 또 조명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검찰의 이런 수사 태도 또 관행 그리고 이번에 보여준 모습들은 분명히 짚어볼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결국 사회 큰 검찰 개혁의 화두와도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분이 하셨던 이 안타까운 선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왜 이런 상황까지 왔는 데서는 사회적 성찰하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 지금 정의원을 마치 뭐 범죄 집단 시하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데 저는 네. 그런 시각에서 출발해서는 안 된다. 정말 그런 세계사에 빛나는 활동을 했고 그 와중에 정말 만일의 경우 그 관행상 잘못된 거라든가 이런 게 있었다면 이것을 바꾸고 성찰하는 계기가 돼야 되는데 친일 구구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도리어 더 목소리를 높이고 이완부할 이 운동을 왜곡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사안은 윤미향 의원 스스로도 잘 밝혀줘야 되고 검찰도 정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로 가야 된다. 피해자나 또는 피의자도 받아들일 수 있는 절차로 가야 검찰의 수사도 존중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게 네. 자꾸 이제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윤미향 의원을 비롯해서 그 과거에 정대 활동했던 분들 그다음에 정의원 관계자들은 지금 이제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 자체를 사실은 이게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지적되는 문제들이 충분히 있다는 걸 저는 일단 받아들이는 것이 본인들이 지금까지 활동했던 것들을 활동했던 것들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하는 거라고 봐요. 이것을 예. 자꾸 문제의 본질 내지는 의문되는 지점을 자꾸 본질을 회피해서 주변에 관한 어떤 태도의 문제라든지 지적하는 사람들의 문제 일부 거기에 저는 극우 집단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적절치 않은 행동이 저는 있다고 분명 봅니다. 그러나 지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의심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최순의 시사평론가 김홍구 대진대 개공교수였습니다.